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여기 현재 후보가 정해진 것도 있지만 경합 중인 곳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이제 어떤 후보들이 경합하고 서부 있는지. 경남 지역에는 사실은 우리 당 지지가 매우 낮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인물 경쟁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사천 하동 남해에 황인성 그 민주평통부의장 그 전에 참여정부 때 시민사회 수석. 노무현 대통령 때 정무수석이 없을 때 정무수석하고 개 많은 시민사회 수석 예, 아주 예. 제야운동의 대부가 나갔는데요. 이제 사천 출신이라서 남해 하동은 합해서 9만이고 사천은 11만이에요. 지역적으로도 또 해볼 만하다. 예, 소지역주의 좀 있거든요. 이 지역구 내에. 일찍 가셨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쪽은 후보가 확정이 안 된 데서 굉장히 지금 잘 하고 계시고요. 진주 가벌 중에도 하나 정도는 괜찮고요. 예. 또 특히 거제는 이 삼성중공업 대우해양조선 있고 원래 이 노조 우리 당이 세요. 또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기도 하고요. 예. 거제도 괜찮고요. 창원성산 그제는 한 3분 정도가 지금 이규호 전 교육부 차관하고요. 그 구급 공무원에서 올라가서 차관하신 분. 차관하신 분 예. 유명하죠. 이규호 차관하고 백순환 씨라고 대우해양조선의 노조위원장 출신 아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분이면 옛날에 예. 그리고 문상모 지역위원장 전 서울시 노원의 시의원 두 분 한 세 분이 경합을 하고 괜찮고요. 또 창원 진해군은요 해군 참모총장 한 황기철. 그 아덴마너 영웅 예, 이분은 예. 이제 진해 초중고를 나오고 해군 사관학교를 나오고 해군 참모총장까지 했는데 그 여기서 뭐 다 지금까지 사셨죠. 아. 평택 이함대 사령관을 빼고는 예. 다 여기 사셨습니다. 어. 그리고 또 창원 진해는 해군 가족들이 영향이 많죠. 그런데 예. 아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기변 가벌은 원래 현역이고. 현역이고 양산 가벌도 괜찮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경남이 18개 지역구인데 한 8군 절반 정도 해볼 만하고요. 예. 마산 회원이 아 회원인가요? 하기남 변호사라고 하기남 변호사. 예. 4번 떨어지고 이번에 5번째인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마산 하포는 좀 우리로서 어려운 지역인데 3분이 경선하고 여기는 단독 단수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그 하기남 변호사는 확정이 됐나요? 네, 됐어요. 예. 며칠 전에 요 한기철, 하기남, 황인성 예. 세 분이 미리 확정이 됐어요. 해운대 쪽은 유영민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 단수를 받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해운대 괜찮습니다. 전체 좀 흐름은 뭐 당 지지율이 좀 낮아지긴 했는데 개인 경쟁력들이 상당히 괜찮아서 어떻게 보면 뭐 홍준표 지사는 이게 40석을 다 석권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절반을 목표로 해서 절반을 목표로. 20석을 목표로 하고 최소한 15석 정도는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일당이 되지 않을까. PK 부울경에서 최소 15, 예. 그다음에 최대 목표 20. 예. 40석 중에서 20석. 경남에서는 이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양산 을에 출마하셔서 김두관 의원께서 이제 중심을 잡고 리더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부산은 이제 어느 분이 중심이에요? 지금 아무래도 선수로 봐서나 여러모로 볼 때 김영춘 의원이 중심인가요? 예, 뭐 우리 당에서도 아직까지 최종 확정은 하지 않았는데 부산은 뭐 김영춘, 김혜영 최고위원, 네. 뭐 경남은 김두관, 민홍철 도당위원장, 대구 경북은 뭐 김부겸, 강원은 뭐 이강재 지사 네. 이렇게 해서 공동선대 지역별 권역별 선대위원장을 하고 그 동부 벨트는 그렇게 되는군요. 예, 전체적으로는 뭐 이해찬 대표님하고 아마 이낙연 종로 후보 총리께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 영남은 다 김씨네. 그래서 그 대구의 김부겸 예. 의원, 부산의 김영춘 의원, 경남의 김두관 의원. 최근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서 예. 뭐 추경을 좀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공동 성명을 좀 내서 그런지 일부 언론에서 상김이라고 해서 좀 민망했습니다. 신삼김이라고. 영남 삼김 시대네. 예. 그러면 세 분이 뭐 실제로 그 지역들의 선거 책임을 맡게 되면 네. 이 부울경, 대구, 경북을 다 포함해서 공통의 어떤 정책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당 지지율이 PK 지역에서 좀 내려갔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들이 꽤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국정 운영 기조를 좀 과거와 확 바꾼 거죠. 경제 정책도 뭐 공정 경제 또 핵심 경제 뭐 소득 주도 성장을 포함한
뭐 핵심적 포용국가 이런 정책 기조를 바꾸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뭐 만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수십 년 해오던 기조를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부산, 울산, 경남이 이제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데 어쨌든 석유화학이나 자동차나 또 철강 이런 게 다 좀 글로벌 경제 환경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예. 조선은 좀 살아났는데. 조선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2018년 1위로 복귀해서 세계 1위로 복귀를 했죠. 복귀해서 2019년 작년도 1위로 복귀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 협력업체까지 많은 영향을 아직 덜 미치더라고요. 거기 이제 설계되고 예. 이 발주하고 이렇게 하청 협력업체까지 내려오는데 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은 좀 효과가 있을 텐데 수주를 이리 했지만 아직까지 발주 물량이 완전 작은 업체들까지 쭉 이렇게 안 내려와서 그런 어려움도 좀 있더라고요. 원래 이 동남권이라는 데가 덩치가 매우 큰 데여서 예.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예. 크고요. 경남 지역에 이미 현안이 되고 있는 정책 이슈나 또는 앞으로 민주당 쪽에서 중대한 이제 현안으로 제기할 그런 정책 공약이나 이런 것들 좀 준비되어 있나요? 예, 최근에 어쨌든 정부에서 한 100조 정도를 투자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제안들을 해서 그와 관련해서 관심이 아마 각 지역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울경 쪽에서 보면 김경수 지사가 이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이렇게 그 공약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뭐 2010년으로 돌아가 보면 2010년에 동남권 그 강력자치도를 해서 부울경을 하나로 묶고 또 교통도 수도 서울하고 경기 인천이 하나 대도시 강력교통위원회가 그렇죠. 만들어졌듯이 그 당시 박맹우 울산시장, 허남식 부산시장이 당이 달랐지만 제가 제안을 해서 동남권 강력교통본부를 양산에 설치를 하고 그 부산, 울산, 경남에 상생특구를 양산을 지정했어요. 그 양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울경이 하나로 이렇게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계 10대 강력 경제권으로 포함하려고 했어요. 수도권 또 우리 부울경 또 일본으로 치면 이제 오사카 간서 도쿄 요코하마 간동 뭐 예를 들면 강동 이런 게 이제 세계 10대 예. 강력 경제권인데 그게 구상이 잘 가다가 제가 이제 중도에 그만두고 홍준표 지사 오면서 그게 좀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2년 전에 다시 이제 다 우리 당 소속 시도지사가 되고 김경수 지사 그게 그 동남권 강력경제권의 업그레이드를 해서 메가시티 구상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남은 이제 김해, 양산, 창원, 거제까지를 포함해서 서부 경남 다른 발전 전략으로 가고 예. 요 메가시티 구상인데 이 구상을 실행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국정을 맡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이 정치로 뒷받침이 가능하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100조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종단축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강주, 경부축. 경부축, 호남선 이렇게 잘 돼 있는데 행적으로는 잘 안 돼 예. 있어서 맞아요. 예. 울진에서 저쪽 서산 쪽으로 또 울산에서 양산, 뭐 김해, 진주, 이 나주, 목포 예.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제 횡축의 이동망이 약하죠, 우리가. 횡축 경상도에서 그, 전라도 가고 KTX 이렇게. 공항보다 훨씬 더 빠르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부산하고 목포고 뭐 1시간에 다 되고 울진에서 서산까지도 1시간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철도. 예. 기본적으로 100조를 투자하는데 이제 SOC와 관련하면 도로보다는 철도가 예, 낫다는 철도가 훨씬 낫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 돈이 일단 그 균형 발전 그리고 또 동서합 또 더 보면 이제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는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기조를 잡고 있는데 어쨌든 부울경 시도지사들로 협의를 잘해서 그 투자를 부울경으로 끌어오는 쪽에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어렵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이 발전 전략을 세우겠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미 다 구상이 있으신데 거의 지사님급이세요. 권력기관들 개혁안이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라 국회에서 지금 하실 일이 사실 많죠. 검찰 개혁안만 통과된 상태고 그래서 이번 총선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총선의 부울경 지역의 최대 쟁점은 뭐가 될까요? 부산 우리 후보들은 그 동남권 신공항. 관문공항을 공항.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가덕도 공항하고 밀양 공항에 대한 굉장히 논란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안으로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허브 공항이 되려고 그러면 24시간 이 착륙이 가능해야 된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보면 상당한 전문가들이 김해공항 확장을 했는데 좀 더 깊이 보면 또 한번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그래서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지금 계속 가덕도 신공항을 이낙연 총리도 찾아뵙고 좀 정리해달라고 했고 또 최근 정세균 새 신임 국무총리한테도 방문해서 했는데 정부도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 쉽지는 않지만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좀 자신 있고 책임 있게 우리 정부 여당이 해내겠다 이런 게 가장 부산 부울경 선거에 특히 부산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최종적으로 점검을 못 해봤고 한 번 더 부산 의원들하고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은 그래서 입지를 영종도 그 삼각가 내고 매립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세계 최고 공항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처음에 문 열었을 때 뭐 비 왔는데 천정에서 물 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얘기가 이제 실제 이제 마감이 다소 부실해서 그런 일도 그랬어요? 있어서 그 말이 많았어요. 저도 처음에.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인천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신문 방송 칼럼에서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했어요. 집안이 침하된다, 네. 투자 효과가 없다 해서 그렇게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오늘 대한민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없는 대한민국 상상이 안 돼요 네. 지금은. 그런 거 보면 물론 뭐 언론이 비판한 것도 더 튼튼하게 잘 만들라는 주문들이 예전에 깔려 있었기는 했겠지만 그렇게 썼던 뭐 논설위원 이런 분들 반성했던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 베이징 공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네. 고속철도 놓아가지고 자기 부상 열차로 나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옛날에 그 지은 이제 베이징 쪽 공항이나 이런 거 보면 독일 기술진이 와서 지었다는데 중국 사람들이 엄청 화를 냈대요. 거기서 출국해서 인천공항에 내려 보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대국인데 아 인천공항이 더 좋아서요? 더 좋은 그럼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새로 짓는 공항들은 인천공항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지었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인천공항은 뭐 거의 국제평가에서 예, 계속 1위를 1위. 지금 몇 년째 하고 네, 흑자도 계속 내고 인천국제공항 있죠. 많이 질문 받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뭐 홍준표 전 대표도 하실 말씀이 없으실 텐데 양산을 지역 시민들 중에서는 지금 김두관 의원님 찍고 싶은데 혹시 너무 출중하셔서 지난번처럼 중간에 자리 비우시는 게 아닐까.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렇게 봐주셔서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2012년에 얻은 교훈은 도민들에게 이제 상처도 드렸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본인도 힘들지만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그 집 나가니까 개고생이라는 말이 딱. 양산도 보니까 벌써 한 일주일 보니까 해난들이 많아요. 예. 굉장히 해난이 많아서 그 일 챙기는데도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어쨌든 제가 좀 뭐 어쨌든 일을 잘한다고 좀 소문이 나 있잖아요. 일은 다른 걸 못해도. 그리고 양산 발전에 대한 갈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울 김포에서 오고 또 한편으로는 뭐 고향 사람인데 해서 좀 미묘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선택을 해서 일을 제대로 한번 시켜볼까. 지역 토박이를 시킬까 막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본토박이 분 저쪽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오면 어쨌든 일 잘하는 걸로 해서 뭐 좀 승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홍준표 지사가 와서 하게 되면 그건 뭐 좀 크게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자연. 청령 언을도를 들으시는 도정 평가서부터 시작해서 부울경 전체 재밌겠다. 비전을 놓고 그렇게 싸우게 될 그러면 것 같아요.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을 원하세요? 제가 뭐 저 당대표님 요청을 받아들일 때는 어떤 싸움도 각오를 하고 갔는데 홍준표 지사가 정말 좀 와서 그 싸움은 이제 즐기면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들어와 이렇게 지금 근데 하고 사실 계시네요.